네, 우리 집회에 항상 오프닝 연사를 하고 계시는 서강대학교의 전 언론대학원장이셨던 조명기 교수님 모시고 오늘 첫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8년간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가을맥스거든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좀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구호가 좋습니다. 대선 거부하고 개헌 반대. 이게 뭐 우리가 뭐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날아온 아주 기쁜 소식은 세계가 지금 미국의 관세 때문에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야, 왜 그렇게 뭘 줬기에 그렇게 하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딜레마 있는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별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정책이 별로 빗나가진 않았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펴왔다 하는 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엉터리를 같이 했다는 거죠. 엉터리 같은 짓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그리고 체제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홉스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정책과 그리고 우리 현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얘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그리고 나아갈 바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홉스의 키워드는 베인 거울이랍니다. 베인이라는 것은 헛거죠. 미선. 거울이라는 것은 영광, 그러니까 미선의 영광, 미선의 잔치를 벌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홉스가 얘기했던, 디바이던하고 비에머스가 얘기했던, 거기에서 얘기했던 그거는 third party beneficial 컨트랙트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3자 수익자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가면 어떻게 가냐 그러면 커먼센스라는 얘기. 커먼센스라는데 커먼센스는 뭐냐 하면 상식이라는 거죠. 그게 커먼센스에서 커먼웰스, 그러니까 국가, 커먼웰스,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사는 사람, 때로는 공산주의 사회 같은 그런 사회란 말은 커먼웰스에 가는 길, 그 염두에 두세요. 커먼웰스를 어떻게 가냐 하는 홉스가 얘기하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합시다. 그런데 홉스는 다른 권위주의적인 이론과는 달리 개인을 두고 이론을 펴니다. 자, 우리 영어로 The Sunny Side of
그럽니다. 더 써니사이드 업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걀 후라이를 하면 그 노른자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더 써니사이드 업입니다. 그걸 써니사이드 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라이를 할 때 달걀이 가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관적인 걸 앞세우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 우리의 도메인을 섭쇼, 우리가 가는 기본 방향에서 가고 비판은 이렇게 첨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써니사이드 업 중심에서 사회현상을 본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개인주의라는 게, 우리 개인주의라는 게 어디서 생기냐면, 개인이라는 게 이 영국은요, 디바이드를 하면 1651년에 쓴 겁니다. 그러면 지금 375년, 374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긴 역사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껏 해봐야 1919년에 들어갑니다. 19년에 들어가니까 개인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1990년이라고 해야 그러면 105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국의 374년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영국의 장기 혁명을 해도 20년 동안 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라는 거, 내셔널티, 내션 그러는 거, 국민 국가라는 게 언제 생기냐 그러면 1919년 3.1운동부터 근거를 잡습니다. 3.1운동 근거를 잡는데 3.1운동에 5등은 자의 아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하는 거기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독립국인과 그 내셔널 스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민임을 선포한다. 자주민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의 분석 방법을 개인에 두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뒤에 가는 동아일보에 일민문화재단이 있는데 일민문화재단이 여기에서 같은 겁니다. 자주민임을 선포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주민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분석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용훈 교수가 얘기하는 게 종족적 민족주의, 반일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반일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그러는데, 반일 종족적 민족주의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종족이야, 종족. 뭐 우리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잘 살면 우리 집안이 잘 살고, 집안이 잘 살면 뭐 우리 대소가가 잘 살고, 그 개념밖에 없어요. 그 개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독립선언서에 보면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이제 개인을 분석하는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1920년대 생겼는데 1920년대 생길 때 그때 누구를 독자를 대상으로 하냐 그러면 청년, 그럼 여성, 노동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의 좋은 기자들은 일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편집국장이 25세고 많이 와도 30세예요.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도 봐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905년에 블라디 선데이라고 해가지고 1905년 그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거 실패했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혁명 주체 세력이 몇 살이냐 그러면 평균은 18살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문이 생겼다, 동아조선이 생겼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홉스가 이론을 펴는데, 홉스가 이론을 펴면서 그 사람은 인간이라는 걸 굉장히 사악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사악한.
그래서 그 사람은 개인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종족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는 개인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자, 이 개념이 정확하게 돌아야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홉스에 이르는 다른 사람 이론과는 달리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데 개인이 뭐가 문제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 만인의 투쟁은 어디에는 원시공산사에서요. 원시공산사에서.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는데 종족주의들이 그걸 합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끼리 무슨 바리 종족주의 뭐 이런 거 전부 그 원시공산사에서 하는 게 좌파 이론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홉스가 분석을 하면서 대인권, 그러니까 만인의 투쟁을 하면 사람들 다 불안해요. 옆 사람이 날 찔러줄 것 같아요. 찔러줄 것 같아요. 자, 우리 요즘 말이요. 법을 보면 이 사회 신뢰가 대단히 나쁩니다. 1986년에 옆 사람을 신뢰하느냐 79개국을 같이 조사를 하니까 신뢰를 보니까 1987년에 38%를 신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910년에 보니까 26%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개인주의가 몸에 잘못돼요. 그리고 민법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하는 사람이 미국보다 더 높아요. 일본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사회 갈등이 심하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더불어민주당은 원시공산사를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그렇게 계속하니까 결국은 사회가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홉스가 무슨 이론을 펴냐고 하면, 그러니까 그 대인거원이라는 게, 위선이라는 게 뭔가 시큐하지 않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월해 있다는 거예요. 우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 하는 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낸 이론은 그 제3자 수익자 계약이라는 것을 냅니다. 그게 이제 콤먼웰스 국가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계약은 두 사람이 하잖아요. 우리 기업에 가면 우리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걸 내가 필요한 걸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두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제3자의 계약에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은 계약을 해가지고 상품을 주고지 받고 해가지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거래를 하면 내가 좋은 거를 많이 갖게 되고 그 사람 상대방도 좋은 걸 많이 갖게 되고 그러려면 윈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3자가 이익을 보는 거는 내가 부자가 되고 저 사람도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제3자는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은 가정유서를 해가지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또 그 사람은 또 사회복지를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액츄얼 계약이 그러니까 실제 계약은 그런 계약이요. 그런데 프리기프트 그러니까 자유의 선물은 제3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계약이 잘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부자가 되면 그 사람 돈을 다른 사람이 또 가서 뭐 일해주고 하면서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받으면서 사회가 서로 윈윈하는 사회가 돼요. 윈윈하는 사회. 그러니까 계약사회. 그러니까 자유로운 계약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서 제3자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또 한 예를 들면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법이 그 계약하잖아요. 국가하고 계약을 하는데 법이 있어요. 법이 있으면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전을 취할 수가 있어요.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법이 잘 집행됨으로써 사회 질서가 세우고 사회 교환이 활성화되면 나는 복지국가 커먼웰스에 국가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은 개인에서 합니다. 개인에서 하지만 법이 잘 집행이 되면 그 사회는 윈윈사회가 되고 선진사회가 돼요. 그게 커먼웰스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관들이 뭘 하냐 그러면 자기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 뒤에는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해요.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헌재고 대법원이고 법이 이게 막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커먼웰스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프리깁트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홉스는 결국은 개인 사회가 어떻게 해서 부유한 사회가 되느냐 하는 것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 단위는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만인에 대한 규정을 하는데 법이 있고 계약이 잘 되고 서로 간 도움을 주니까 결국 착한 사마리아인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선진사회라고 본 거예요. 자, 우리 사회는 1919년에 그 조선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려 해놓고 선언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면서 지금 무슨 사회가 되면 종족적 민족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어. 원시 공산사회 돌아가 버렸어. 돌아가 버리니까 이 사회가 낙조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낙조가 되니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민교육현장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산업운동을 해가지고 공장을 지었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산업 아닙니까?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고 포체를 발전시켰는데 조선산업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손이 많은 가정입니다. 또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수율이 한 80%까지 나와야 돼요. HBM 같은 건 한 80% 정도 나와야 되는데 뭐 미국은 해봐야 40% 50%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수율이 낮아가지고 저게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이명철 회장은 이 전자산업을 육성시키고 이근희 회장은 반도체를 육성시켜가지고 결국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니까 노동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서비스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게 커먼웰스예요. 커먼웰스인데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커먼웰스가 전혀 달라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뭐 개인이 뭐 임금을 타든 말든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돈을 막 뿌려줍니다. 문재인이 잘했죠. 참 이상한 통계가 나와요. 이번 2025년 1사분기에 우리가 미국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하는 229조 5천억 원이 그런데 중국하고 협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은 누가 따냐 그러면 중국 이름으로 가요. 그런데 그 상품이 97%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97%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이름을 빌려주고 미국 시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에 봐야 1년에 뭐 120조 정도 되잖아요. 그 120조면 우리 언론들 뭐 정치인들 뭐 다 한 5조만 풀어보려면 115조는 지들 갖고 가고, 그리고 5조만 풀어도 이 공직자들 그냥 입이 딱 벌어져요. 우리 지금 중국에 돈을 먹는 그 공공직 종사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좋은 일을 다 시계 풀고 우리는 중국 식민지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갈수록 빈곤해지고 식민지는 근성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여론조사, 우리 동아일보 여론조사 보면 어떠냐 그러면,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점을 하니까 여론조사 보니까 38%가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8%, 그 다음에 7%가 7%가 한덕수, 6%가 김문수, 이런 사람들, 안철수 이런 사람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신뢰가 많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컴먼웰스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소득주도 성장이랑 엉터리라는 소리예요. 또 그리고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했지 않습니까? 탈원전 했는데 이 탈원전이 이번에 예산을 20조 원을 탈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그 장비 어디고 쏴? 전부 중국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주권을 누구한테 맡겨? 중국에 맡긴다는 거예요. 중국에 맡기니까 결국은 그걸 해보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지고 그리고 중국이 좋아져요. 그게 68% 국민이 그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와 독립정신, 그리고 만인의 투쟁, 그리고 법정신, 그리고 여기에 컴먼웰스라는 게 있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가 중국에 독립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그걸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는데 이 사회는 선경 자유재산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갈수록 빈곤해지고 식민지화는 더욱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기서 대선을 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려요. 벌써 나왔어.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개헌하면 이제 5.18, 4.3 사건 또 이런 세력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또 헌법 정문에 집어넣고 지황 세력이 어떻다 하는 건데 그거 결론을 보면 중국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선거인가요? 자기 선거인가요? 그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선거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사람 참 고생한다. 이런 공공직 종사자들은 배 두드리고 중국에 아부하는데 이 국민은 뭐야? 그러니까 이번 관세 협상에서 대한민국을 좀 우선적으로 좀 봐주려고. 그래, 이번에는 방위비는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협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태극기 들고 그렇게 노력을 안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돼. 좋은 기회가 왔어요.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이 대선법하고 개헌 반대 그 논쟁을 어떻게 담론을 끌고 와가지고 국민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번 대선으로 향하여서 대선 때문에 99% 대한민국은 중국화 된다 하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끝이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자유를 지키고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 우리가 정신을 똑 차려야 결국 희망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